안녕하십니까. 문박사TV의 문정갑입니다. 7월 8일 날인가 그 약속드린 대로, 예, 제가 그 어업 피해 보상 총론 첫 번째 시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 약속드린 대로 제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업보상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예,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저번에 했던 전체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업보상 관련 법령 시간인데,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저는 수산자원학을 전공을 했고 해양수산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런 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뭐 독일인가 잘 모르겠고, 이제 켈젠이라는 분의 법 단계설이라는 거를 제가 약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법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 4개 등분으로 했고, 맨 위에 헌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그 다음이 이제 명령이나 명의죠.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예규, 뭐 대법원 예규 이러듯이 이러한, 예, 이런 단계를 가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어업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법을 근거로 하느냐, 이런 것을 인지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면 23조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헌법 제23조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자체로부터 어업권을 받았는데 이 어업권이 공공필요에 의해서, 네, 취소가 된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해야 됩니다. 뭐 정당한 보상은 원칙이고, 그래서 이 법률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어업피해 보상 총론이니까요. 네, 했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법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딱 이런데 강의를 나갈 때 보면 거의 한 7, 80%가 다 수산업법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산업법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상이니까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무슨 법률로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법제처에 딱 치시면 이걸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에 보면 앞서서 여기까지만 더 법률적인 거,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법,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하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법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수산업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기본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업법 좀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보상과 관련해서 법률은, 예, 토지보상법에 의한 거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딱 보시면 토지보상법 제76조의 권리의 보상이라고 해서 이 어업권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보상액의 문제는 뭐 이제 어민들이나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보상액의 구체적인 방법 및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제 그러면 자,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든 법을 보시면은 그 1조에 그 법이 왜 만들어졌나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수산업법을 보시면 수산업은 수산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에 관련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은 목적은 이거고요. 토지보상법은 뭐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취득을 사용하면서 손실을 하면 공익사업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졌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면 이 법률로서 하면 토지보상법으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76조의 어업권에 대해서 했고 핵심인 보상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토지보상법, 여기 국토교통부령이니까 령.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앞에서 이제 규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보상 시행규칙의 44조에 보면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번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아빠 너무 어렵답니다. 예, 당연히 어렵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시간도 좀 길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크게 1, 2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어업피해 보상 총론은 조금 이런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심화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보상 업무를 했을 때는 뭐냐면 보상 기준일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보상 계획에 공고를 하거나 사업 인정 고시를 이후에 받으면 그런 보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면허업뿐만이 아니고 허가업하고 신고업에서도 준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44조고 지금은 63조는 뭐냐 하면 63조는 이게 좀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옛날에 토지보상법 했을 때 요 박.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가 이렇게 항만 개발을 이렇게 합니다. 항만 개발을 하는데 아까 44조는 뭐냐면 요 개발되는 구역. 요거에 대한 보상이고 63조는 요 바깥에. 이 어업보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육지는 저희가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면 그것만 용지배수하면 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 토지보상 밖은 실제 피해가 확인될 수 있을 때 보상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산업법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업법은 저희가 이제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 행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의 기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러니까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인데 이게 아마 저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수협이나 어업인 여러분들도 핵심이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업 피해 보상하면 수산업법을 자꾸 얘기하는 게 핵심이 보상액이 얼마냐인데 이 보상액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산출을 해서 산출 방법, 산출 기준, 기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제 수산업법은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 손실액 이건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나뉩니다. 면허업과 허가 신고업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면허는 특허에 준한다.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업권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평년 수익액 나누기 연리 12%를 하면 1 나누기 0.1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냐? 8.3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 허가나 신고어업은 3년을 보상합니다. 면허는 8.3년을 보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민들이 뭐 허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왜 저기는 8년이고 3년이냐?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법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하여튼 특별하게 이렇게,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면허업이가 취소가 되면 8.3년, 허가나 신고업이 취소가 되면 3년. 네. 그러면 이제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이걸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심화학습 시간에 이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한 기간이나 제한 정도. 네, 똑같은 얘기죠. 이거 말씀드리면 제한 기간은 쉽게 말하면 공사 기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 정도는 이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어느 항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5%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5% 이게 정도가 되는 겁니다. 부분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5% 연간 피해율이 5%인데 공사 기간이 뭐 10년이다. 그러면 이제 총 피해율은 이제 50%가 나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토지보상법으로 하되 그 토지보상법에서 얼마냐는 수산업법에 위임을 했다. 이런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만법에 나오는데요. 자, 이걸 제가 왜 항만 개발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아까 일반법, 개별법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별법인 항만법입니다. 근데 이 항만법에서 뭐라 그러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외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예, 결국은 모든 기준을 다 토지보상법으로 넘어가라 라고 위임을 해준 거죠. 준용을 하는 거죠. 항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이제 발전소나 이런 거. 여기도 보면 특별한 규정이었는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해라. 그럼 토지보상법으로 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해상풍력특별법, 지금, 올해 3월에 제정되고 내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출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경우를 토지보상법을 준용해라. 토지보상법으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의 원칙, 기준, 방법, 절차, 이런 거는 다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얼마냐만 수산업법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이죠. 토지보상법과 어업보상, 수산업법과 어업보상. 그래서 수산업법은 사실은 처분보상이고 행정청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으로 지금 보상을 한 유일한 사례는 감처가지죠. 네, 요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유수명법에는 재결 신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 근거법을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항만법이냐 아니면 전촉법이냐 도로법이냐.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보상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은 토지보상법에 의하고 토지보상법에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2 강의가 사실은 이제 그 사업 시행자분들이 좀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어업피 조사를 한다든지 연구기관에서 볼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협에, 옛날에는 이제 수협에 특강을 좀 많이 나갔는데, 우리 수협 관계자, 또 어업인분들, 요즘 어업인분들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분들, 이런 다양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요 절차는, 누구나 한번 꼭 좀, 숙지를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할 때, 사업시행자는 어업인들 간의 설명의, 효율성. 그 다음에 또 어업인 분들도 대책이나, 보상대책위원회나 수업분들도,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근거법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냐. 이런 절차들이고, 요거는 아마 제가 저희
그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 때 요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분들이 계시고, 뭐 저도 농어촌공사 있을 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일단 기본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고시를 한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거치게 됩니다. 이걸 뭐 요즘 하도 제가 외국계 회사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EI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환경 영향 평가법 9조, 22조, 43조 아마 요래서 합니다. 뭐 9조가 전략 환평, 그다음에 22조가 일반 환평, 그다음에 요게 뭐 사후 환평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기관이라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마린콤은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 라이센스는 없는데 이건 상당히 좀 큰 규모의 대규모의 뭐 우리나라 뭐 빅5 있지 않습니까? 뭐 도화나 유신이나 뭐 건일이나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20여 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이제 해영 이용 협의를 합니다. 이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해역 이용 영향평가법에서 해양 이용 영향평가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해역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지만 해양 이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평가 대행자들이. 그럼 마린컴 이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6, 70개 정도의 이런 평가 대행자들이 해양 이용 평가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는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법에는 공유수명법 제24조 여기에 보면 어업피해 영향조사가 아니고 그냥 피해 영향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셔서 통상적으로는 다 이 어업이라는 말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뭘 하게 되느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 피해 범위가 어떨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피해 범위 내에 어떤 물건이 피해를 입을까 해서 저희 평가 대행자 마린컴이 사실 최근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업피해 영향 조사를 뭐 피해 조사 기관하고 해서 요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번에 강의 때 추가한 게 이제 이해 관계자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유수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사업시행자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하면서 저희 과업 중에 예상 피해 범위하고 물건을 추정하지만 해상풍력은 특히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를 추정을 해달라라는 과업으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요걸 고시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보상 기준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상 기준일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5년 7월 오늘이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가 났다. 그럼 그 이후에 면허허가 신고를 받으면 보상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래서 이 보상 기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원래는 보상액을 토지보상 같은 경우 보상을 하는데 약정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은 금방 보상액이 나오는데 어업보상은 이 어업피해 조사라고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보상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려면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놀 수 없으니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보상할게,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와 어민대표 간에 약정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피해 조사는 이제 피해조사 전문기관, 보통 이제 대학들이죠.
그래서 저희 마린컴은 요 대학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피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고 보상협의체를 개최하고. 근데 사실 어업보상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민들이 제가 첫 시간에 보상이라는 걸 얼마 드릴게요. 손 잡으시겠습니까? 잡으면 수용하면 보상비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수용 안 하시면 수용 재결해야 되고 또 수용 재결해서 보상금 금탁하고 수용 재결해서 또 이의 제기하시면 소송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법원 감정을 하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는 정말로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양이용협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업피해 영향조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업피해 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가 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첫 번째 7월 7일 하고 이제 한 열흘 만에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또 머지않은 시간에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이 폭우가 끝나면 또 폭염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폭우와 폭염 속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